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김혜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 주로 기간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시기에 맞춰 적당한 타이밍과 때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에서도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똑같이 수학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남들과 다른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 지금 출발합니다.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은 자산관리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주저 말고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머니맨은 SNS 페이지도 열려 있죠.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24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머니우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TX 최유잔 본부장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푹 쉬었어요. 네. 뭐하고 보내셨어요? 푹 쉬었다고 푹 하는데. 쉬었죠. 그래서 강아지 네. 산책도 시키고 집안 대청소도 하고요. 네, 그동안 못 봤던 책도 보고 네. 또 이번에 또 아프리카 TV처럼 새로운 그런 이제 1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나왔더라고요. 카카오 네. TV에서. 그래서 일요일에는 거기도 출연도 하고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명절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네. 본부장님이 보실 때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뭐 이런 거는 보통 뭐 재무 설계라든지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늘 딱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뭐 토끼식 저축, 뭐 거북이식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로식 저축, 세로식 저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주식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한들 단기적으로 그 돈을 이제 세로식으로만 계속 그 저축이랑 투자만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유동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은 보이게 되면 막 쓰게 되고 네. 또 막 그만큼 잘 계속 내 수전에 있기 쉽지 않거든요.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복리 효과라고 많이 할 때 다들 안 와닿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고 뭐 돈에 돈이 붙으면 더 많아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와닿는데 네. 저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을 장기적으로 모으고 싶다라고 할 때 10년, 그러니까 보통 그 10년 이상, 10년마다 늦어질수록 그 원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매달 만약에 내가 얼마씩 불입을 해서 네.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20대 때부터 얼마씩 불입을 한다. 아니면 30대 때부터 얼마씩 불입을 해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그 원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건 잘 모르는데 네. 그게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네. 20대 때부터 그거를 계속 이제 뭐 5억 정도를 한 40대, 50대까지 모아간다 그러면 한 달에 뭐 거의 이제 몇만 원대로만 이제 모아가면 돼요. 근데 네. 그게 30대 때 내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률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0대 때 그렇게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되면은 네.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늦지 않게 사실 특히나 20, 30대 때 분들은 중장기에 대한 그 자금 목표 사실 요즘 오늘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네. 욜로에 너무 이제 작년부터 한참 그 풍이 이제 일다 보니까 네. 오늘만 살겠다 내일은 없다 약간 이런 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중장기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없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사실 월급쟁이로서는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네. 약간 제가 극단적인 말을 빌리자면 거짓골은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근로소득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자산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폐지를 줄거나 약간 절망적인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오늘 그런 주제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차차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자산 관리는 내가 뭐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짚고 가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또 이 시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연휴 지나서 원래 이제 저점을 이제 찍고 네. 원래 미국에서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도 6,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12,000달러 정도. 네. 그리고 국내 시세 같은 경우는 다시 뭐 1,400만 원까지 가기도 했고요. 지금 다시 그런 비트코인과 큰 알트코인들 위주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좋은 기조는 네. 2월 말이나 3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동전주 그런 코인주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또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각 정부에서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됐으니까. 예. 네. 또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돌아왔어요. 앞으로 그럼 더 전망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좀 이런 거 자체가 왜냐하면 전 세계 거래량에 네. 굉장히 큰 비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고 그리고 한동안 또 김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비단 이제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보기에도 그런 이제 유동성과 거래량이 많은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다시 활성화된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큰 이제 코인들 시총이 큰 코인들에서 작은 코인들까지 좀 중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규제라는 게 지금 완벽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제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특집에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즘에는 이런 규제에 관련된 거나든지 관련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스케이퍼들한테 좀 더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1월 달에 폭락장이 왔지만 또 진정한 고수들은 시장 탓을 하지 않고 거기 굴하지 않고 또 많은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에도 또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또 분할 매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고점에 또 사는 그런 일이 없게끔 네. 분할 매수로 조금씩 시장 상황 보아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네. 제가 작년 5월부터 맡고 있는 게 자산관리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신정이 아니라 구정을 세니까 사실 네. 뭐 올해 1월에 가져왔어야 될 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설 연휴를 쉬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베이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에서 뭔가 실제로 자산 관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돈이 많거나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고만 다들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이런 언론 활동이나 뭐 이런 대외 활동해서 많은 분들한테 뭐 세미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도 나랑은 거리가 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게 네. 그리고 나의 현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자가 점검 이런 거에 대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또 채널을 고정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아무래도 한 조사에 따르면 네. 그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직장인들 분들 중 이제 4명 중에 3명이 월급 고개와 통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월급 고개 통장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월급 보게라는 게 이제 월급일 전에 돈을 다 써버리게 돼서 보통 이제 10일이나 25일 날 월급을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다 쓰게 돼서 부족한 상황을 과거에 이제 우리 보릿고개에 빗대어서 네. 얘기하는 굉장히 슬픈 키워드고요. 네. 그리고 통장은 이제 텅텅 빈 나의 이제 월급 통장을 일컬어서 통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들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들 내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다. 네. 안 느껴진다. 뭐 어디 갔냐. 통장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우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자체를 경험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점점 더 자산 관리와는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뭔가 제가 가진 돈이 뭐 자산가가 아닌데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매달 월급 관리를 잘하는 것부터가 자산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진다는 분들은 네. 오늘 한번 나의 소비 습관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보시고 자산 관리 기초부터 다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지금부터 같이 시작하는 단계를 네. 가지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예. 4명 중 3명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데요. 또 사실 모든 분들이 통장을 보고 힘이 나야 되는데 네. 통장만 보면 한숨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진짜 드라마 보면은 정말 네. 어르신들이 옛날 드라마에서는 진짜 어른들이 막 월급 봉투를 가져가서 네. 진짜 그런 거 막 가족들한테 가져가고 월급 봉투 가지고 가서 이제 그날 막 통닭이라든지 이런 거 막 사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 막 자동이체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빠져가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그런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게 더 이제 편리해지면서 이런 자각을 다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 월급보다 수입 수준보다 더 많은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고 점점 더 자산 관리, 내 자산이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이제 거리와 멀어지게 되는 분들이 네. 아직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이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는 거의 반 정도는 아직도 저런 걸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걸로 봐도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다들 이제 자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욜로도 또 지금 이 상황이 네. 된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욜로죠, 욜로 열풍 불었잖아요. 막 욜로 이러면서 네. 이제 막 했었는데 이게 You Only Live Once 자체가 이제 보통 어떤 미국에서 있던 어떤 가수가 그 노래 가사말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열풍이 불었었는데 네. 굉장히 국내에서는 되게 잘못 약간 해석을 하고 사회적으로 약간 변질되게 받아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없어, 오늘 즐기면서 살 테야, 한탕주의, 네. 뭐 모아봤자 뭐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그래서 과소비 조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존재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이제 제가 얘기해서 월급 뭐 뒷골이 많았다 뭐 하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조금씩 단기, 중기, 장기로 목적별로 나눠서 모아야 된다라고 할 때 다들 네. 그래봤자 우리나라 이제 사회 풍토를 이제 풍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 뭐 부자도 못 되는데 그냥 쓰고 죽을래. 어차피 남한테 나가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은 거짓골을 면하기 위해서는 네. 이 욜로에 대한 해석을 다들 그냥 한탕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20, 30대 분들이 이 욜로에 대해서 그런 좀 즐기면 살자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너무 약간 과소비를 그러니까 그 조장을 한다는 그런 사회 풍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좀 가져가면서 네. 본인의 자산 관리 현황도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우리가 받는 그 수익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그 통계청에서 나온 네. 이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 가구 경제 현황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좀 객관적으로 많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구당 평균 부채가 저기 보시면 거의 이제 7,022만 원이거든요. 저 중에서 이제 금융 부채가 거의 이제 4,998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뭐 거의 71%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최근에 이제 거의 신용 대출을 많이 뭐 받아서 뭐 주식이든 그 거의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빨리 대출 받아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부채로 또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게 잘 되면 레버리지가 돼서 정말 좋은 거지만 네. 또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실패한 재테크와 그 자산 관리도 정말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정말 돈 모으는 거는 정말 아니야 이러면서 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사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 금융 자산 이런 것보다 금융 부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실제로 거의 평균 부채도 4.5% 정도 이제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네. 거의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가계 부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게 언제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지 모른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좀 굉장히 큰 게 담보물이 확실한 그런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주담대 같은 게 아니라 금융 부채가 크다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표를 보시면서 이거는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나는 좀 이러지 않았나 한번 이제 반성을 해보시는 시간에 한번 구정 연휴를 지나고 한번 맞이해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난 거니까 앞으로도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한번 그 악순환이죠. 부채도 하게 되면 또 그걸로 계속 가져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 30세 미만의 가구 부채를 보면은 2016년에서 1,681만 원에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2,385만 원으로 거의 41.9% 반 정도가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30세 미만이면 청년층이잖아요. 그렇죠. 20대, 30대면 거의 이제 청년층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그런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채 비중을 이제 뭐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뭐 주식도 그랬고요. 그런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단 이거는 금융 이제 부채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월급 고개라든지 통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빨리 월급을 소진하게 되면 생활비로 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신용카드의 뭐 현금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대출을 받아서 또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거나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그렇죠. 부채만 쌓이게 되면은 뭐 부채도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건전한 자산은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자료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고 다 소진하는데 17일이 걸린다고요? 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사람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소비 지출 뭐 893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비 등 소비 지출 이외의 지출, 뭐 세금 및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들 직장인 분들이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과소비뿐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월급 고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25일 텀, 뭐 30일 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월급이 들어와도 17일이면 다 이제 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월급 고개. 그래서 그 나머지 한 8일 정도 그 정도나 10일 정도는 이제 통장으로 살면서 기존에 내가 모아놨던 비상금을 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쓴다든지 친구한테 빌린다든지 아까는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뭐 사채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런 20대 30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죠. 혹시 이런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거기 통계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뭐 이런 게 다들 뭐 월급이 뭐 적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인들 월급이 너무 적다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뭐 객관적일 수 있지만 또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뭐 자산 관리나 재테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200만 원씩 버시는 분이 뭐 정말 강제적으로 내가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만 쓰시고 100만 원은 계속 강제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1,200만 원이 강제적으로 모여지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어떤 이제 대치동의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거의 900만 원에 달하세요. 근데 그 분이 한 달에 거의 지출이 거의 800만 원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둘의 차이는 누가 더 현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그 전에 공무원분이 훨씬 더 현명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적은 월급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답이 많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비싼 물가, 이건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지금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재테크라든지 자산 관리 관련된 이런 방송을 열심히 다들 지켜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빚, 이거는 또 그런 이제 악순환인 거죠. 사실 이것도 본인들이 조장한 건데 이거는 사회 구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학자금 대출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빚을 지고 시작을 하고 요즘에는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라에 빚을 지고 태어나잖아요.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유도 있고 뭐 예상치 못한 지출 이런 거는
고정적인 건 아니니까 또 뭐 그달 뭐 좀 단발적으로 약간 힘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 달 왜 이렇게, 특히 5월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아, 이러면서 그쵸. 경조사비로 너무 많이 나가서 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또 비상금도 우리가 늘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고, 네. 뭐 무계획한 지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뭐 적은 월급이나 많은 빚, 무계획적인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들 스스로를 점검을 하시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월급 고객 원인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17일을 다 쓰고 나면 8일에서 10일 정도는 통장으로 좀 지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쵸. 그럼 그 통장일 그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네, 보통 이제 거기서 그 아까 얘기했던 사람인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남은 기간은 어떻게 그럼 쫄쫄 굶고 네. 사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부분 한 70% 정도는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비상금 사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그런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된 경우나 네. 그 달에 뭐 경조사가 많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아놨던 거에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뭐 10% 정도는 부모님 찬스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친구나 동료에게 빌리기도 하는데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최악의 경우인 거죠.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제 몇십 프로까지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는 안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마지막에 6.3% 이런 투잡이나 알바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네. 굉장히 그레이트한 거라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이제 한 군데만 직업이 하나인 시대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직장인이면서도 프리랜서처럼 굉장히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이런 취미나 특기가 또 이렇게 새로운 부수입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왔고, 네. 그렇게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저런 걸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기 개발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거의 70%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범하기 쉬운 이제 실수죠. 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다 썼다 17일 동안 소진을 했다고 해서 그럼 나 신용카드 있잖아, 이거 한도 아직 남았어, 그러면서 네. 또 뭐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달에 또 들어와도 할부로 쓰면 나 네, 나눠서 낼 그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돈을 정말 모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기 때문에, 저한테도 가끔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당장 그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런 신용카드부터 자르거나 뭔가 소비 패턴을 개선하는 것부터 이런 자산관리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물론 연말정산 받을 때 뭐 공제 혜택이 있다, 아니면 바우처가 있다라고 다들 뭐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실 이거는 함정인 거죠. 연봉 대비해서 많이 그만큼 써야지 조금 환급을 해주는 건데, 네. 그 환급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닭 치킨을 10마리 시키면 한 마리 준다고 해서 10마리를 다 시켜 먹고 네. 한 마리 주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랑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뭐 환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좀 많이 쓰도록 하시고, 그게 또 그 공제율도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일단 신용카드 자체도 다음엔 한 번 더 제가 특집을 얘기를 하겠지만, 바우처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체리피커처럼 바우처를 받고 저 최소 이제 사용 한도만 딱 쓰고 자르는 과감함을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뭐 현금을 활용하는 정말 스마트한 이제 자산관리법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좀 이런 거를 웬만하면은 체크카드로 전환을 하셔서 없으면 안 써야 되는 네.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 리볼빙의 네. 그 굴레에 빠져서 네,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현명한 소비, 바른 소비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꿀팁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약간 오늘 여성 잡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코스모폴리탄 약간 머니 편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좀 최근에 가지고 왔던 주제들이 굉장히 뭐 세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투자 쪽 관련해서 좀 약간 묵직하고 어려운 주제들만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다시 이제 기초로 도달하자는 의미에서 좀 쉽고 최근에 약간 그런 경제 시사 용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면서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소비 습관 뭐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네. 일단 소비 전에 내 마음을 알아보기가 첫 번째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과소비의 이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하고 뭐 하는 게 마케팅이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 이제 판매를 위해서 그런 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너무 이제 아까 그런 욜로 같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라든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당히 우리가 즐기면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할 때는 우리 실제로 자산 관리를 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때도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밸런스를 냉정하게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를 노린 기업의 마케팅, 그러니까 정말 약간 지름신이 강림을 했을 때 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이 기업의 마케팅의 꼼수에 내가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 네.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과소비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물건이라든지 서비스, 재화나 이제 서비스를 구입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을 잘 일단 컨트롤을 해야겠습니다.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효과가 뭐냐면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밴드웨건 효과라고 밴드웨건 들어보셨어요? 효과 정치적으로 그죠, 뭐 정치, 선거나 네, 그죠. 보통 투표일 때, 선거나 네. 이게 보통 이런 이제 많이 쳐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정치적인 이제 그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그 모방 소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수가 그렇게 지향하면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이제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 많이들 쓰이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다수의 선호에 따라서 네. 자신도 같은 제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냐면,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네? 나도 트렌드에 따라가려면 나도 하나 사야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 예를 들면 보통, 이게 뭐 이템이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다.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여자들도 가끔 받아보면은,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그쵸. 사실 필요도 없는데 막 그쵸. 사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집에서 정리하다 보면 뜯지도 않은 거, 막 유효기간 지나 있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 스스로 되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밴드웨건 효과 자체가 이렇게, 다들 실제로 이런 그 언어 자체는 네. 이건 굉장히 그런 건데 관심을 모으는 이제 악택차를 뭐 이렇게 우리를 쫓아가는 거에서 되게 유래가 됐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에 동조하지 않게끔 우리가 자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말 기초적인 건데 구매 전에 필요성에 따라서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 방금 생각난 건데, 저 예전에 그 감자칩 과자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SNS에 한참 유행하고 또 그 과자 사려고 막 지방에서 가고 사서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주류 회사에서는 이런 네. 걸 또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감자칩이 잘 팔리다 보니까 네. 맥주를 뭐 이제 몇 캔을 이렇게 6개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를 사면은 거기에 이렇게 감자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칩을 사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게 그 맥주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때 뭐 이제 인형 뽑기 사업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 허니버터칩을 대량 이제 매입을 하셔서 네. 인형 뽑는 거기 안에다가 감자칩을 넣어가지고 어. 굉장한 큰 수익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심리인 거죠. 남들이 다 가지고 도대체 저게 뭔데 한번 먹어나 보자. 맞아요. 그리고 나 저거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그 이제 모방을 하게 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게 또 조장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맛있기도 했지만 네.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럴만했나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또 팔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또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추이를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마케팅이라든지 그 한 회사의 이익 구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일단은 개인분들의 약간 자산 관리를 할 때 내가 이제 그 사실 뭐 기업들을 좋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내가 돈을 나중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또 효과가 다른 게 있다고요. 네, 두 번째 효과는 스놉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스놉 효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스놉 효과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밴드웨건 효과와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또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나라고 해서 이제 모방 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들과 난 달라, 난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네.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를 위한 소비를 하는 거를 스놉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백로 효과라고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백로 효과요? 네. 그래서 백로가 이제 뭐냐면 이제 까마귀들 막 떼에서 백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걸 네. 이제 보이면서 실제로 뛰어나다는 걸 이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나오는 게 한정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죠. 리미티드 에디션 붙어 있으면. 네. 정말 저는 예전에 어디 놀랐었는데 이태원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가려고 밤에 이렇게 거의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길이 줄을 서놨길래 네. 무슨 이렇게 역시 젊음이 좋구나. 어디 이제 뭐 클럽이나 이렇게 놀러 가시는 건가 했더니 네. 이게 아니라 이제 꼼데 땡땡땡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뭔가 이제 옷이나 소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날 그 다음날 아침에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거기에 이제 거의 막 패딩을 입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다들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또 본인이 정말 직접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걸 사서 웃돈을 주고 또 장사의 개념으로 또 파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그 스놉 효과를 가진 이런 그걸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너네가 하는 거 말고 이런 개고생해서 샀으니까 네. 너네는 이 기다린 만큼의 시간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내가 너네한테 팔겠다. 이런 게 중고나라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원정 쇼핑을 간다든지 한정판 구매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스놉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악영향으로 미칠 경우에는 네.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저는 이거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소비자 내 마음 알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해외 원정 쇼핑 이게 네. 왜 나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가는 김에 겸사겸사 가서 견문도 넓히고 여행도 가고 겸사겸사 해서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싸게 사오면 좋잖아. 물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패딩이나 뭐 가방을 10년 이상 들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제 본인 분수에 맞지 않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네. 여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시사용어로 이렇게 또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꿀팁 첫 번째 자체가 소비자의 내 마음을 알아보자. 나는 이런 효과에 뭔가 선동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효과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소비 전 내 마음 알고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네. 정말 필요한지를 네. 확인하는 게 첫 그쵸. 번째인 것 네. 같아요. 네, 두 가지 효과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 또 있다고요. 네. 마지막에 알려드릴 효과는 이제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 설명돼 있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이제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무의미한 소비로 이제 위계 질서가 선다는 심리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 경제학자 베블런의 유한 계급론에서 유래된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가격 상승에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저 차나 뭐 고급 수입 외제차라든지 조금 더 저런 이제 고급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그 수요가 더 증가하는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던 게 그 압구정의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거기서 만년필을 이제 파는데 네. 거기 이제 3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게 잘 안 팔렸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점장들이랑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라도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배불런 효과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막 회의를 하다가 거기가 이제 부촌이고 하니 그러면 여기 공을 하나 더 붙여보자. 이 네. 만년필의 가격을 비싸게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이런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이런 사치하거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별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럴 때는 그 차별화를 못 느끼다가 네. 더 비싸지니까 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너네는 모나미 쓰지? 나는 이런 거 300만 원짜리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를 이제 또 한다는 거죠. 실제로 네. 사실 예를 들면 그게 기존 원래 가격이 30만 원이었다고 하면 그래도 원가는 뭐 한 10,000원 정도일 그쵸, 텐데 네. 그게 또 300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가 남들이 그런 선망의 대상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품이 낀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배불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싸니까 그만큼 가치도 높을 거야. 이 물건은 더 좋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 자기 것 체면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네. 내가 이만큼 주고 샀으니까 이건 당연히 좋아야지. 그럴 거야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를 네. 시키는 거에 사실 더 가까운 거죠. 예전에 그런 우리가 몇 년 전에도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또 열풍을 올렸고 네. 또 저가 화장품 같이 새로운 그런 화장품 브랜드가 나왔던 이유가 그 일본 브랜드죠. SK 땡이라고 하는 네. 그 브랜드의 피테라 땡땡땡 에센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사실 거기도 나왔던 게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서 실제 원가는 굉장히 낮은데 뭔가 굉장히 그 병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에스티로더의 뭐 갈색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다들 다른 이제 저가 상품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랑 기능은 같지만, 가격은 엄청 저렴이다 하면서, 뭐, 미샤라든지 그런 조금 저렴한 네. 화장품 가게에서 많이 내보내면서 소비가 또 많이 잃었던.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저렴이 버전들, 비싼 화장품의 저렴이 버전들 이런 것도 사서, 또 뭐, 여자분들은 또 품위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불런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내 마음을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세 가지 효과 알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모두 이 타인을 좀 의식해서 생기는 소비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남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또 없다 보니까요. 네. 또 그렇다고 뭐 막 완전히 무시하고 난 나다 이러면서 막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사실 그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은 그 옷을 굉장히 개성 있게 입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좀 빈부격차가 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옷을 잘 입는다는 느낌이 못 들었는데 굉장히 본인들에 맞게끔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옷을 좀 개성 있게 잘 입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리는 그런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을 의식을 해서 그걸 좀 원래 값어치보다 비싸게 사는 그런 것 자체가 점점 더 현명한 자산 관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제 소비의 꿀팁은 내 마음속에 나와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네.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게 좋다. 가 되겠습니다. 네, 나의 마음속 얘기를 잘 기울이는 거 첫 번째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꿀팁이 있다고요?
네, 두 번째 꿀팁은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아까는 이제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고 아무리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실천이 네. 돼야 되는데 나의 일단 과소비 지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소비 지수를 어떻게 살펴보죠? 네, 실제로 네. 이 과소비 지수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 금융교육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나온 2008년도에 내놓은 이제 금융 나의 과소비 이제 계산 지수예요. 지수 계산기를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네. 실제로 크게 어렵지는 않고 내가 월 평균 저축에서 월 평균 수입을 이렇게 나눈 거에다가 그러니까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저축을 뺀 거에서 이제 월 평균 수입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수가 나오는데요. 결과값이 실제로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이제 뭐 0.7에서 1 사이냐, 그리고 0.5에서 0.7 사이냐, 그리고 0.5보다 낮으냐라고 했을 때 나의 그 과소비 지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다들 이제 나의 월 평균 수입이 어떻고 월 평균 저축이나 이런 이제 이건 어땠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 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중에 판단이 되실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못 모을까? 왜 나는 월급 고개와 통장을 경험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거에 네.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이 계산식이니까요. 한번 여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수평가 좀 보시면서 내가 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령별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네, 연령별로 사실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재테크는 자산관리 책을 읽다 보면은 사회초년생들 돈을 많이 모으려면은 매월 수입의 50% 정도는 강제저축이나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다시피 과소비 지수 연령별 적정치를 보면요. 이건 금융권에서 내놓은 게 네. 20대 때는 0.5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하라는 거죠.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점점점 30대, 40대, 50대, 65세로 가면 갈수록 내가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점점 더 인생의 이제 목적 자금이라든지 소비가 더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과소비라기보다는 실제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더 높아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적정치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재산은 있으시지만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한 달에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으로 받는 거 아니면 네. 뭐 임대 수익이 이 정도인데 뭐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게 이 정도인데 그거 대비해서 내가 쓰는 게 이 정도라 그러면 40대, 50대, 65세 이상 분들도 이거 이상 가져갔을 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건강하게 100세 이상까지도 살 것 같은데 네. 지금 모아둔 재산으로 더 많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령별로 적정치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해 보셔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꼭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네, 사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저는 늘 자산관리 얘기를 할 때는 네. 살 빼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정 소비액을 계산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특히 지금 오늘 이제 자산관리 초년생들 그리고 과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를 알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 20, 30대 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아까 거기서는 금감원에서 나왔던 계산식은 이제 과소비 지수를 평가하는 식이었고요. 이거는 네. 제가 만든 식인데 월 평균 수입에서 네. 일단은 월 강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실 이건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 굉장히 단순한 계산식이거든요. 네. 근데 자산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기본은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들 월 평균 수입에서 나 쓸 거 다 쓰고 소비를 여기 가져다 두고 남은 거 그냥 저축이나 투자하지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월급 고개나 통장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신용카드로 이렇게 막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투자나 저축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증식만 이렇게 바꾸더라도 현명하게 돈을 많이 이제 내가 모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돈이 그동안 내가 잘 안 모여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소비 계산법 정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거죠? 네, 제가 이거는 금감에서 나왔던 아까 그 과소비 계산법을 보면서 네. 제가 이제 늘 고객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너무 사실 대단한 거 없다. 네. 살 빼는 거랑 똑같은 거다. 운동을 더 하든지 먹는 걸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싶고 운동을 안 하고 싶은데 네. 날씬하고 이뻐지고 싶다. 이거 무슨 모순이냐.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 내가 월급이 한정적이라 그러면은 아니면 정말 운동의 비율을 하자고 하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수입을 조금 더 많이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월 강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거는 뭔가 이제 그런 식단 조절을 해서 줄이는 거겠죠. 네. 소비는 거기 시기 조절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은 모이게 되고 내 자산은 우상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도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재밌는 짤을 봤는데 네. 다이어트법 방법은 다 알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검색을 해본다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다들 방법을 모르시진 않잖아요. 근데 네. 돈 모으고 자산 관리 하시는 법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심삼일 이런 것처럼 다들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잊고 있지 않았나 더 네. 올바르게 소비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괜히 외면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기본적인 내 마음가짐을 정리를 해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네. 난 글렀어 그냥 아니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네. 점검을 하거나 시작을 해보시면은 좀 더 쉽고 재밌게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저희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은 과소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전략이 좋은지 또 본부장님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여성 모임이나 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 입장에서와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저는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기업들은 마케팅이 되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걸 되게 원해요. 네. 근데 그 소비자들은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러면 기업들한테 항상 그런 좀 협찬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공동 구매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체험단이 된다든지 그런 기업들한테 좀 올바른 마케팅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를 들면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매처럼 네. 경매 단체를 만든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뭐 이벤트를 뭐 해서 당첨이 되면 네.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네. 뭐 어디 제품 같은 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실 웬만하면 뭐 화장품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해주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받으면 또 나눠가지고 주고 그런 것들 또 주변에 많이 알리고 또 노출을 시켜주니까 그런 만큼 또 다른 기업에서도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또 그런 걸 누릴 수 있게 돼서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업들의 네, 협찬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욜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쵸. 네, 그런 것 욜로의 같아요. 그 진정한 의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네. 거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머니맨 함께 하시면서 과소비의 심리적 원인과 또 과소비 지수 계산법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같이 좀 보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따로 준비해 주신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오늘 따로 짚어드린 이유는 제가 뭐 되게 저는 늘 머니맨에서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네. 편식하지 말고 재테크든 자산 관리든 부패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먹으면서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한테 네. 뭐가 맞는지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이런 걸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난이도별로 오늘은 조금 쉽게 제 방송 이제 늘 보시면서 어떤 애청자분은 네. 오늘 방송 좀 어렵네요.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약간 중간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좀 약간 다가가기 쉽게 이거에 좀 이런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좀 중도 포기를 하셨거나 네. 소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모을 돈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네. 그러면 나한테 과소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네.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과소비에 대한 점고는 마찬가지고 그 자산관리사나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말을 한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스스로가 개선하고 고쳐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 맞이를 했으니 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시간 좀 가지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그 목돈이 많이 모아지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머니맨 분들이나 토마토 TV에서도 이제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투자 정보들을 통해서 네. 또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런 자본 수익까지 많이 누리시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부자의 길에 가까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산 관리는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내용 잊지 말고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최유진 본부장 먼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머니맨으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머니맨 SNS 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쪽지나 게시글 아래 주소 타고 오셔서 남겨주시면요. 언제든지 소통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